안녕하세요. 블로겐스탁입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나도 블록체인 좀 안다고 자랑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두 채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채굴이 끝나면 정말 가상화폐 시장이 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원리와 비용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로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방대한 내용 중에서 채굴 파트만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며,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어디 가서 유식하다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준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실 수 있도록 자료의 질을 높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비트코인 공식 홈페이지, 블록체인 공식 홈페이지, 겟허브 공식 자료 및 비트인포 차트들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채굴되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채굴을 하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기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채굴이란 블록 헤더 안에 있는 난이도 목표보다 낮은 블록 해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넌스 값을 찾아 유효한 블록을 생산해내는 과정이자 작업 증명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문장만 이해하시면 블록체인 중 채굴 파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 및 투자자 수중에서 제일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의 첫 번째 나오는 용어인 블록 헤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바탕이 되는 체계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화폐라는 것에 응용함으로써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바탕이 되는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큰 분산 공개 장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체인에 속해서 서로 이어져 있는 각각의 블록은 거래 장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하나의 블록은 블록 헤더, 거래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블록 헤더는 6가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구성 정보에 난이도 조절용 수치와 넌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넌스는 최초 0에서 시작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을 찾아낼 때까지 일씩 증가하는 계산 횟수이며, 다른 5가지 구성 요소들과는 달리 확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 구해야 하는 값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 중 블록에 들어있는 3가지 구성 요소와 블록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정보 중 난이도 조절용 수치와 넌스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블록 해시값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블록은 거래 장부로서의 역할을 하며, 블록체인은 수많은 블록 중 거래 장부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블록, 즉 거래 장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질 중에 위조 변조 방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암호학의 도움을 받으며 각각의 블록이 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블록 해시를 이용합니다. 즉 블록 해시는 각각의 블록들을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블록 식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블록 해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래밍 용어를 제외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파일이 변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해시 함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SHA-256이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효 블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블록 해시 값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블록 해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블록 헤더 6가지 구성 정보 중 확정되어 있지 않은 넌스 값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넌스 값을 우선적으로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블록 식별자 역할을 하는 블록 해시 값을 구해서 이 블록 해시 값을 식별자로 가지는 유효한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작업 증명이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채굴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남아있는 수량과 채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2100만 개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어지는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인포 차트에 나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채굴자가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12.5개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다음 반감기가 2020년에 있는데 이때는 블록 하나를 생성하면 12.5개의 반인 6.25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해가 지날수록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적어지고 똑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생산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2018년 6월 24일 기준으로 모두 약 1709만 7천 BTC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은 채 400만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금보다 100년도 더 지나야 채굴이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트코인 중 80% 이상이 이미 다 채굴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굴이 완료되는 시기는 이론보다 더 빨리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펀드 스트렛의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채굴 설비 비용, 둘째는 전기료, 마지막으로 냉각 시설 유지와 같은 기타 간접 비용이 그것입니다. 이 채굴 비용에 반영되는 3가지 요소들은 각 국가들마다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채굴 설비나 냉각 시설 비용 등 간접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실질 채굴 손익 분기점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낸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월달 CNBC 기사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실질 채굴 손익 분기점을 8,000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6월달 코인그래프 기사 내용에서는 비트코인 실질 채굴 손익 분기점이 5,900에서 6,000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는 6월 24일 현재에는 이미 8,000달러는 뚫린 지 오래이고 6,000달러 방어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코인그래프 기사 내용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6,000달러가 뚫리면 채굴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각 국가별로 채굴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는 6,000달러가 붕괴되어도 여전히 채굴을 계속할 것입니다. 참고로 채굴 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베네수엘라이며 한국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채굴 비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채굴을 통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행위 자체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에 비트코인 판매 수익 외에도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채굴자에게 돌아가는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블록을 생성해야 하고 이 말은 곧 채굴 행위가 중단되면 비트코인 판매 수익은 당연히 못 받고 거래 수수료 역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거래 장부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수료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 전제를 토대로 채굴을 통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얻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의 양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 자원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채굴업자들은 코인을 생산해서 판매하지는 못하더라도 거래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굴 작업을 유지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내역 차트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처럼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수수료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채굴을 계속 이어나갈 여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굴자들이 채굴 행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채굴을 통해서 거래 수수료 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채굴업자들이 이익이 남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해줘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채굴업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역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해당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비트코인의 꾸준한 가격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채굴이라는 파트 하나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용어들과 경제적 관점에서 심오하게 분석해야 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직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해놓고 가상화폐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거둘 생각부터 미리 해놨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짜 블록체인 기술을 좋은 기술로 인식한다면, 또 수백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개돼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이라고 인식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알려지게 한 가상화폐 시장부터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거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